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사무 2차 시험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현철 교수입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보면은, 쉬운 문제도 많이 들어있지만, 깐깐한 문제도 한 7문제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자기의 점수를 딸 것이고, 아주 잘하는 분들은 뭐 75점, 80점까지도 가능하고, 다만, 보통 열심히 하신 분들은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지만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일단은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법률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건 다 맞고요. 거기 4번을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으면 20일 내에 의견 제시한다고 되는데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원래 리모델링 나오면 나올 줄 알았지만은 약간 쉽게 나오는 표현인데 이건 약간 어렵게 나왔습니다. 약간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맞습니다만 약간 아주 평범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약간 깐깐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2번은 예상 문제로서 제가 모의고사 또 주관식 문제 또 백선 문제 할 때 또 파이널 핵심 특강할 때 다 해냈던 겁니다. 나올 줄 알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기대했던 것이고 충분히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소를 인가받으려면 옛날에는 80% 이상 권한 확보만 했는 텐데 이제는 15% 이상 소유권 확보도 해야 되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 15.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2번은 다 맞았을 겁니다. 매우 강조했고 또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틀린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문제 틀렸다고 해서 또 떨어진 건 아니니까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3번은 A는 주택조합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 업무를 수임하고자 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이 주택법상에 의한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로서 범인은 아니고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행업자입니다. 누구로부터 대행 수임받았을까요?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 업무를 갖다가. 이때 대행업자가 누군가 하니까 여기서는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인데 개인입니다. 법인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 해당할 때 준 케이스로 물어본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고 함정 문제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맞기는 조금 어렵다 싶습니다. 틀린 경우가 많을 텐데 혹시 여기를 맞았다 그럼 80점을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1번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일단은 그 대행 업무 중에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1번 지문은 함정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대행 업무 중에서 계약금 등 자금 등의 보관 업무는 누구만 하냐면 신탁업자만 합니다. 신탁업자만. 근데 얘는 신탁업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중개업자는 못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A는 10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를 보여야 된다. A는 개인이라고 그랬죠. 법인 아니고 개인이면 자산평가액인데 10억 원 이상 2번이 맞습니다. 의외로 2번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 중개업자가 범인이라면 5억 원 이상 자본금입니다. 중개업자가 범인은 5억 원 이상 자본금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 자산평가액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어렵습니다. 세 번째, 업무 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 실적 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부터 20일 이내에 시장대에 제출한다던데 20일은 맞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청장한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한테 제출합니다. 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 발기인한테 제출하는 것이 시장 군수청장한테 제출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 네 번째는 쉽죠. 서류랑 책임 있겠죠. 당연히 틀렸고. 5번째, 이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가 누가 만들었냐면 여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 만들었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 보급하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답은 2번인데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7, 8문제가 어려운데 그 중에 한 문제가 3번 문제가 됐습니다. 틀린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분도 많이 틀릴 테니까.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약간 깊이 있게 낸 겁니다. 조금 깊이 있게 낸. 그래서 이것도 약간 까다롭다 생각합니다.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문제가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4번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주택부동산 바닥 충격금 성능급 인정기관이 성능급 인정받는 제품에 대해서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누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능급 인정기관을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인정받은 그 기관이 성능급을 해주는데 이때 제품에 대해서 해주거든요. 그 제품이 뭔가 안 맞으면 그 제품을 취소합니다. 누가? 인정기관이.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데 거기 5번에 인정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않으면 이 경우는 없습니다. 5번의 경우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4개만 들어있습니다. 4개만 들어있고 5번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의 지역미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대상 지역은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왔었다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할 것은 누가 주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다. 시도의사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거 물어보는데 1번은 당연히 많이 봤죠. 내부적으로 주거정책 심의 거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2번 40일 내에 해제부지 결정한다. 이것도 많이 봤죠. 근데 3번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3번은. 이건 제가 언제 강의했냐면은 잘 안 다루다가 언제 강의는 쪽집게 이론 파이널 특강, 이론 핵심 정리 특강할 때 토기관리지구 지정대상 지역 쭉 기준을 복잡한 말씀드렸고 조정대상 지역 기준 지역 쭉 말씀드렸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적 기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정대상 지역 요거 기준을 넣어놨는데 나중에 쪽지기 특강할 때 요거 좀 봐놓으시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제가 쪽지기 할 때는 넣어놨긴 넣어놨지만 그래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3번을 읽어보면 그대로 맞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령으로 들어있거든요. 국토교통부령에 의하면 조정대상 지역 지정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위축지역에 요것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요것이 그대로 읽어보면은 6개월간 평균 주택가 상승이 마이너스 1.1%인데 또 시도별 주택보험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해가지고 주택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거는 위축지역이다. 요건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면 3번 맞는데 3번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다. 왜 4번이 틀렸냐? 주택거래량 미분양택수, 주택보급률을 고려해서 주택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은 그 조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란다. 위축 지역은 최소한 범위랄 필요가 없어요. 위축 지역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세금도 풀어주고 융자도 많이 해주니까. 어느 지역이냐? 과열지역입니다. 거기에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과열지역입니다.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반대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5번째, 이건 제가 얘기해 드렸죠. 5번은 새로 개정됐는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도 지정됐다. 그러면 시도의사, 시장구수장이 해제수요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냥 그대로 시정했다. 이때 시도의사, 시장구수장은 같은 사유로 6개월 내는 또다시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귀찮게 2개월 있다가 해제해주세요. 3개월 있다가 해제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6개월 내는 안 됩니다. 그걸 말씀드렸죠. 이건 또 어디도 똑같다? 투기, 과열지구도 5번 같은 지문이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이건 새로 있는 거 모의에서도 많이 풀어드렸고 또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답은 4번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깐깐하고 어렵다. 왜? 3번하고 4번 때문에. 3번하고 4번. 답은 4번이지만 3번이 살살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조금 머리를 조금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옳은 거 모두 골라봐라. 기억. 300세대다. 300세대라는 것은 의무관리예요. 그렇다면 몇 명 이상 입대 구성원입니까? 보통 4명 이상이잖아요. 3명 이상이라고 했죠?
틀렸죠. 3명 이상 틀렸죠. 그 기억은 지워버려야 되겠어요. 기억은 지워버립니다. 왜? 4명 이상 다 알고 있으니까 구성원. 그 다음 니은 500세대다. 이때 이제 회장하고 감사를 원칙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회장 감사를 직선제로 뽑습니다. 근데 후보자가 1명이 아니라 3명이래요. 2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2명 이상일 때는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투표를 한 동별 대표자 1명을 입대의장 선출한다. 그대로 니은 맞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이건 모의사에도 냈었어요. 요 규정 니은은 모의사에서 냈었습니다. 그대로 맞고. 세 번째, 600세대다. 역시 이것도 500세대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사는 500세대 이상이든 500세대 이만이든 이사는 무조건 이때에서 뽑습니다. 어떻게? 동별 대표장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그리고 이사는 몇 명 이상 뽑습니까? 1명 이상이죠. 감사는 2명 이상이지만 이사는 1명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맞는 것은 니은디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은 4번. 7번. 공동대 관리법상 하자담보 책임이다. 옳은 것은 요건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그래도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었을 거예요. 풀 수 있을 것인데 그래도 틀린 분도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문들을 다양하게 한마디로 종합 세트로 물어봤어요. 한 문제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리모델링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1번이 맞고 그럼 2, 3, 4가 왜 틀렸는가? 2번 공공대 특별법에 따라 임대했다. 이게 뭔 소리냐?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는 임차인에 대해서 책임지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공공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사업체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 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거기 전유 부분이래요? 공용 부분이래요? 보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공용 부분은 먼저 통일되어 있죠. 사용 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승인일 1부터 똑같이 시작하는 것이고 전유 부분은 집주마다 다르죠. 전유 부분은 이사원 날부터 다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인도하는 날부터 계산하죠. 근데 여기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 그러니까 틀렸죠. 전유 부분이 맞죠. 2번 틀렸고. 세 번째. 너무 쉽죠. 이건 맨날 냈죠. 내륙구 저번에 10년짜리 하나죠. 이건 모의사도 들어있죠. 막 틀렸고. 네 번째. 요거 이제 그 신문에서도 잘 나온다는데 3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인데 태양광은 3년짜리죠. 1년이 아니라 3년짜리입니다. 이건 실무에서 외웠으니까 쉽게 풀었을 것이고. 다섯 번째, 이 한국토지특공사가 사업체인 경우도 이해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한국토지특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인 경우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해한다면 현금뿐만 아니라 보증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맞는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른 이유는 다 틀렸습니다. 이어서 8번. 공동대 관리법상 관리 방법이다. 옳은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가장 일반적인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이 풀어봤죠.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합니다. 옳은 것. 1번. 입자 등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대 관리 방법을 결정했으면 변경했을 때는 전체 입자 등의 과반 찬성과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라고요? 인가받을 필요 없죠.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가받습니까? 인가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치관리할 때 소장님 어떻게 뽑는다? 입대의 구성원 거기 과반 찬성 선임하죠. 다만 관리계약으로 정원을 말하고 이때 입대의 3분 이상 선출됐으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 과반 찬성으로 선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답은 2번 맞습니다. 제일 많이 본 지문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 관리할 때, 주택관리세 맡길 때 말이죠. 전자 입찰 방식 세부 기준 같은 건 뭐로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혼합주택단지와 관련 사항은 장기성 계획을 포함해서 입자 대표가 시장 군수가 협의한다? 어쨌든 이 혼합주택단지는 누구하고 협의하냐면 분양택은 입자 대표가 대표로 나오고 임대택은 임대사업자가 대표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같이 협의하는 겁니다. 시장군수장이 아니라 말도 안 되죠. 다섯 번째, 의무관리는 얼마까지 관리하죠? 사업체가? 과반수죠. 이건 너무 쉽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고 충분히 다 맞았을 겁니다. 다 맞았을 겁니다. 이어서 9번. 관리비리센터. 요건 좀 어려웠어요. 이건 까다로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어요.
이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관리 비리가 어디 나오냐면 공동체 관리법 제일 뒤에 나와요. 보충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 법에만 낸 것이 아니라 시행령 내지 시행 규칙까지 자세히 냈어요. 한마디로 어렵게 된 것이죠. 이건 좀 맞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옳은 거 보겠습니다. 시도의사가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한다?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고, 두 번째,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기 성명 주소 같은 거 확실하게 특정시켜서 특정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써서 신고해야 되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익명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 번째, 센터장은 시도의사가 아니라, 요거 틀렸습니다. 관리비 신고센터장은 국토교통부 공동택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동택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센터장입니다. 신고센터장입니다. 시도자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공동택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신고센터장이다. 3번 틀렸고. 네 번째,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네 번째,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서가 내용이 특정하지 못했다. 그때는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15일 기간지고 15일 내에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일 내에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지 맞벌이 종결하는 건 아니다. 틀렸고. 다섯 번째, 이것이 맞습니다. 60일 내에 조사 완료되고 만약 연장한다면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다. 그러나 9번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초반에 GT법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한 5문제 정도가 까다롭네요. 4-5문제가. 현재까지 여러분들 50점밖에 못 받았겠네. 네. 그러나 이제 10번부터 쉬워지기 시작해요. 10번부터는 살살 쉬워집니다. 너무 쉬운 것도 있어요. 10번 보겠습니다. 공동택 관리법상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 심의 조정 아니고 가장 일반적인 문제고 평범한 문제죠. 아니가 뭐냐? 다른 거 다 들어있죠. 근데 2번 아니죠. 이거 많이 냈죠. 공동택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이건 뭐 어디에 속하죠? 이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죠.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걸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안 하죠. 이건 당연하고 시험 문제도 냈고 모의고사도 냈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맞았을 겁니다. 11번. 이건 100% 다 맞았겠죠. 2차 볼 정도 좀 머리가 있는 분들인데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 또 나왔어요. 올해는 더 쉽게 나왔어요. 임대무가 오른 걸 못 올라보라. 연금임대 50년, 행복대 30년. 야, 너무 쉽다. 장기전대 20년, 국민대 30년.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이죠. 답은 1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틀린 분은 없을 거예요. 뒤로 갈수록 쉬워져요. 앞에는 좀 까다로운데. 12번. 이것도 쉬워요. 봅시다. 민간임대 특별법상 주택임대 관리업이다. 옳은 것은 주택임대 관리업자는 자기관리형이 있고 위탁관리형이 있잖아요. 자기관리형이 더 센 거 아니겠습니까? 1번. 위탁관리형 등록하면 자기관리형 등록된 걸로 본다고요? 아니죠. 거꾸로 됐어요. 자기관리형 등록하면 위탁관리형 된 걸로 보죠. 거꾸로 돼 있고. 1번 틀렸고. 이건 다 알 것이고. 2번. 등록한 자가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도 변경 신고해야 된다? 자본금 증가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죠. 다 알 것이고. 2번 틀렸고. 세 번째. 반기마다 신고한다고요? 관리하는 주택을 신고한다고요? 아니죠. 분기마다죠.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달에 다음 달 말까지 신고하는데 누구한테 신고하냐? 국토교통장관 아니죠. 시장 무슨 구청장이죠. 너무 쉽고. 네 번째. 위탁 관리할 때 보증상품 가입한다고? 이건 제가 맨날 칠판에 적어드렸잖아요. 누구라고요? 자기 관리할 때 보증상품 가입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임대를 위해서는 3개월치 이상의 월임대를 가입하고 임차인을 위해서는 보증을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자기 관련. 너무 쉽게 나왔다. 다섯 번째. 5번이 왔습니다. 주택임대 관리업자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부수 시설물의 유지, 보수량 그 밖에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5번이 맞고 1번, 2번, 3번, 3번 명백히 틀렸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5번인데 5번이 보니까 무난하잖아요. 답은 5번입니다. 맞고 13번. 이건 모의고사도 되고 문제집도 들어있고 제가 강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다른 게 어렵다 하더라도 4번 그대로 이게 작년인가도 재작년인가 또 나왔었어요. 작년 재작 문제인데 또 나왔으니까 너무 쉽죠.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요. 제가 4번입니다. 답은 4번인데 틀린 게 이게 배전 설비할 때
이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건 건물이 연면적입니다. 건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이때 이제 어디에다가 배전 설비를 쓰면 이 건축물이 크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대지가 500이 아니라 건물이 500 이상일 때 여기다 이렇게 뭐다? 전기시설을 하는 거예요. 배전시설을 여기다 설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의 면적이 아니라 건물 크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지에다가 배전 설비 설치한다.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어요. 몇 번 해드렸고 이게 기출문제도 있고 또 문제집이 들어있고 모의사도 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다? 요거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400제곱미터 미만이래요. 틀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답은 4번. 14번 가겠습니다. 지능형 건축물에 인증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능형 건축물은 우리가 유력하다고 그랬죠.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유력하다.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유력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기초를 알면 풀고 기초를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유력한데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봤어요. 함정 문제예요. 함정 문제. 옳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옳은 거. 1번. 시도의사는 거기 지능형 건축물을 확실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를 실시한다는데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건 누구냐면은 국토교통장관이에요. 틀렸고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인증받으면 누구한테 신청한다? 국토교통장관한테 인증받으려는 국토교통장관입니다. 세 번째, 인증 기준에는 거기 여러 가지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 표시, 홍보기간,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 기준 등이 포함된다. 약간 넓게 나왔어요. 이것이 맞는데 약간 넓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3번은 세모 해놓고 시험지 풀 때는 좀 어렵지만 이건 맞을지 모르니까 4번은 틀렸잖아요. 적용은 맨날 얘기했죠. 100분의 얼마까지 완한다고요? 다른 거는 100분의 115인데 이건 100분의 85다 그랬죠. 100분의 85까지 완한다. 틀렸고. 다섯 번째, 용적률 높이지 전 얼마까지 완한다? 100분의 115까지 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100분의 115까지가 아니라 100분의 115를 초과한다. 함정 문제죠. 100분의 115는 맞는데 100분의 115 범위 내에서 완하는 것이 초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틀린 것은 1번, 4번, 5번 분명히 틀린 것이고 인증제도 누가 실시하는데 국토교통장관. 그러므로 2번은 인증받을 때는 일단 누구한테 한다? 국토교통장관이니까 결국에는 3번이 밀려서 맞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틀렸으니까. 3번이 밀려서 맞습니다. 답은 3번. 그래서 정신 바짝 잘못해서 5번 찍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5번이 아니죠. 100분의 115 범위니까 초과가 아니니까 이건 당황해가지고 찍은 분도 계실 텐데 맞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약간 까다롭습니다. 15번 이인강지금. 올해 그랬죠. 제가 강의할 때 이인강지금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쉽게 나왔어요. 옳은 것. 1번. 이인강제 부과할 때는 구두로 개고한다고요? 문서로서 개고하죠.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인강제의 금액 등등을 구체적으로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문서라니까요. 서면 문서로 부과하는 건 다 알고 있고, 이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얼마까지 부과하냐? 1년에 이해 범위 내에서 해당 집안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점이 이행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과 징수하는 것이 이인강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이인강제의 횟수고 맞습니다. 이거 많이 봤죠? 3번 되게 쉽다. 답은 3번이고. 네 번째, 이것도 몇년 얘기했죠. 이행강제 부과했는데 이제 이행을 했어요. 그럼 중지하죠. 그럼 옛날 것도 같으냐? 옛날 거 끝까지 받아낸다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끝까지 받아낸다고 그랬는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 징수할 수 없다? 아니죠. 끝까지 받아내죠. 징수해야 되죠. 4번 틀렸고. 다섯 번째, 이행강제 부과한 자가 돈을 안 내요. 그럼 어떡하냐? 옛날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국세 체납 처분도 아니고 지방세 체납 처분도 아니고 요즘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5번은 지방세 체납 처분이었는데 이것이 1년 전에 바뀌었어요. 뭐라고? 국세는 진짜 아니고 5번 틀렸고 지방세를 이렇게 변했어요. 지방세 체납을 지방 행정 제재
부가금액,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요 법에 따라서 징수하게 됩니다. 강제로. 이렇게. 이건, 개정표도, 기본서 할 때 개정표 드렸고, 또, 문제 풀이할 때도 요거 개정해서 말씀드렸고, 또, 파이널, 핵심 특강, 쪽지기 특강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라고. 그래서 15번 문제는 다 맞았을 거예요. 가장 순수한 문제가 나왔네요. 아주 순수하죠. 거의 다 맞았을 것이고. 16번. 조금 어렵네요. 이거 까다롭습니다. 조금. 물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문제는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비슷비슷하죠. 근데 약간 함정 문제예요.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함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틀렸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틀렸을 텐데 5번 틀렸습니다.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냐면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얘네가 시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가권자예요. 건축협정 인가권자입니다.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그 인가권자는 누군데? 시도의사, 시장군수청장이고 여기 국토교통부 아닙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조합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강의할 때 강조한 것도 있지만 강조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일단 강조했던 것은 3, 4, 5는 이미 강조했던 것이죠. 3번 봅시다. 지금 옳은 거 그러는데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안 되겠죠. 상적으로 안 되죠. 틀렸고. 두 번째,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특서 문제도 해드렸고 특서 문제에서 해드렸죠. 뭐냐면은 또 모의사 냈고 조합장만이 대의원 될 수 있어요. 조합장만이 대의원 될 수 있고 조합장이 아닌 사람은 못 돼요. 그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 이건 문제 풀이할 때 또 쪽집게 이론 특강 또 백선 문제 할 때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재개발조합 동의요건 알아놓으시라고. 최근에 단위시험에서 나왔다고. 근데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앞에는 4분의 3, 뒤에는 2분의 1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4분의 3, 뒤에는 2분의 1. 다른 시험에도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여서 재건축 복잡한 거 동의요건도 해드렸잖아요. 같이 해드렸죠. 5번도 틀렸죠? 앞에는 4분의 3, 뒤에 2분의 1이고. 이제 1번, 2번이 문제죠, 그럼. 1번, 2번이. 답은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인데, 이거 좀 1번이냐, 2번이냐, 좀 문제인데. 2번부터 봅시다. 대원에는 정비사업 전문가업자 선정비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어요. 요거는 할 수가 없어요. 대원에. 이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답이 1번이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시장구성의 조합임원 선출위원 총회를 수집할 수 있다. 이건 기본서 내용 그대로 있긴 있습니다만은 약간 어려운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좀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었는데 1번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분도 있고 맞은 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너무나도 상징적인 게 나왔습니다. 그냥 주는 거죠, 뭐. 수방법상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성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 인정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다 골라봐라. 흡연 담배 피우지 마시고 할 수 있죠. 불장난 못하게 하고 모닥불 풍등 날리기 이건 언제 생겼다고 그랬죠? 고양시에서 거기 뭡니까 그 연료 탱크에 외 노자가 시험 삼아서 풍등을 날렸다고 떨어져 불났다고 해서 풍등 날리기도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화기 취급 다 못하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 맞을 것이고. 19번. 저는 이번 시험 보면서 19번 문제 때 가장 즐거웠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맨날 얘기했지만은 3년째 찍었어요. 이걸 갖다가. 3년째 찍었어요. 작년에도 안 나고 재작년에도 안 나고 계속 찍었는데 이거 나올 때가 됐다고 있잖아. 또 찍는다고. 이번에 또 찍습니다. 이번에 이거. 특급 1급, 2급.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보유자는 아파트는 300세 이상. 이거 꼭 적어드렸잖아요. 드디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아주 기뻤습니다. 모의고사도 이거 많이 냈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갖다가 모의고사 본문을 6번, 동영모사 6번 봤잖아요. 한 서너 번은 모의고사 봤을 것이고, 또 특수 문제도 해드렸을 것이고, 또 문제집 풀 때 또 해드렸을 것이고, 한 10번을 봤을 겁니다, 이 문제를. 옳은 거 골라봅시다. 1번. 1번, 2번은 공통이 뭐냐면, 아파트는 지하층 뺀다 돼 있잖아요. 꼭 얘기했잖아요. 일반 건축은 아파트 포함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합니다. 아파트는 지하층 제외합니다. 1번, 2번 틀렸죠? 제외되죠, 제외. 포함이 아니죠. 제외죠. 틀렸고. 세 번째. 이것도 해드렸어요. 이것도 문제집이 들어있습니다. 관계인이 선임했으면 며칠 내 신고한다고요? 14일. 이거 해드렸잖아요. 이거. 문제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3번도 문제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14일 내 신고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요건 꼭 적어드렸죠. 특급, 1급, 2급 하고 옆에 보주자 해가지고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꼭 얘기했잖아요. 그거 나왔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섯 번째, 해만기후 선임 며칠 내에 한다고 그랬죠? 관리자나 보좌나 해만기후는 30일 내에 한다라고 적어드렸어요. 30일 내에 다시 선임이 된다고, 거기, 오는 것이죠? 다음 날이 아니죠. 다음 날. 해임한 날에 다음 날이라고 했죠? 다음 날이 아닙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해임한 날부터 30일입니다. 해임한 날이 다음 날이 아니라 해임한 날부터 30일이겠습니다. 다음 날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은 답은 4번이 맞습니다. 다음 5번에 갑시다. 20번입니다. 20번 문제. 승강기 자치정 안전검사. 이거는 20번. 이거는 뭐 예상 문제고 특급 예상 문제였죠. 제가 했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가장 잘하는 게 자체점검입니다. 안전검사. 요거 두 가지가 가장 잘 난다고 그랬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건 다 맞았을 거예요. 1번. 오늘 틀린 거 그럽니다. 관리처는 행정안전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폭행한 승강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예, 맞죠. 2번. 너무너무 쉽게 줬어요. 틀린 거. 관리처는 자체점검 월 1일 실시하고 결과를 5일 내 승강기 안전조합점을 인정하는 것이 5일이죠. 7일이 아니죠. 너무 쉽게 줬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 맞았을 거예요. 3번. 수시검사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 네 번째. 이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15년 지나면, 설치검사는 15년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받고, 그 다음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이걸 세트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나온다. 세트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정감은 건축관리법에 따른 승강 유지를 한 걸로 본다. 이게 맞는 얘기고. 어떤 간에, 혹시 5번이 조금 헷갈린다 하더라도 2번은 명확하잖아요. 7일이 뭐예요? 7일이. 5일이죠. 답은 2번이고, 거의 다 맞았을 겁니다. 21번. 요건 함정 문제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장관 이름이 누구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의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야 돼요. 근데 보니까 기억 니은 보니까 왼동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이거 틀렸죠. 기억력은 지워버려야 돼요. 그냥 그대로 예접시 지워버리고. 왜? 웬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승강기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지. 그럼 디귿 남았네? 디귿까지 지우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디귿이죠. 하나 남았는데 디귿. 읽어봅시다. 승강기 안전인증 받은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는 인증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델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하고 기록을 작성해 보관한다. 자체 심사합니다. 그리고 기록 작성 보관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디귿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인데 기억 니은에 이걸 깜빡했던 사람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걸 보면 답이 5번이 될 수 있어요. 5번 찍으면 더 몇 분 계속 계실 겁니다. 5번 기초를 꼭 아시라고 해서 제가 항상 승강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이거 틀리고 디귿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찍은 것이 그대로 나오긴 나왔는데 일단은 3번, 4번, 5번은 그대로 찍었죠. 항상 이렇게 강의해 드렸잖아요. 3번, 4번, 5번. 지문 3번, 4번, 5번 찍어 드렸죠. 여긴 검사, 여긴 점검 해가지고
무수하게 한 10번 정도 해드렸어요, 이거. 거기서 나왔어요. 3번, 4번, 5번. 3번 봅시다. 옳은 거. 사용정 검사죠. 검사는 7일 전에 전기안용사 내고 학교 가면 7일 전에 내고 학교 가면 5일 내 확인서 내주죠. 답은 3번이 맞습니다. 답은 3번. 그대로 맞으면 되겠네. 3번이래요, 그냥. 지금 됐고. 답 맞고. 4번. 정기 점검이죠. 정기 점검 부족하면 몇 개월 내에 재점검은 2개월이죠. 정기 점검은 여기 2개월이고, 정기 검사는 3개월이라고 여기 적어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 5번째. 사용전 점검 반자는 누구한테 내요? 거기 신청서를 갖다가 한국안전전기공사나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내게 되는데 몇 시즌까지 낸다? 여기 한국전기안전공사 맞긴 맞죠?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입니다. 몇 시즌?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내고 학회 가면 어떻게 내죠? 지치 없이 그랬잖아요. 5일 전, 7일 전이나 3일 전이죠. 그러므로 답이 딱 보이네. 답은 3번입니다. 3번. 답은 3번이고 설사 1번, 2번이 헷갈려도 3번 찍어야 되겠죠. 맨날 했으니까. 5일 내 검사일지 내준다고. 7일 전에 내고.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은 송전선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전선로가 아니라 송전선로고. 2번은 전압 600V 이하는 알고 용량 10kW 미만입니다. 이게 일반용 전기설비입니다. 발전설비. 10kW 미만이 75가 아니라. 혹시 1번이면 몰라도 답을 3번 찍어야 됩니다. 맨날 얘기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맞았을 겁니다. 23번. 시트법상 틀린 거. 너무 쉽게 줬는데 이걸 놓치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이거. 정밀안전점검이 아니라 뭘까요? 이건 제가 주관식, 개관식 다 했잖아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렇게 나가죠. 정밀안전진단이지 정밀안전점검이 아니죠. 1번이 틀렸어요. 답은 1번이에요. 너무 쉽게 줬죠. 근데 1번을 놓쳐버리면 2번, 3번, 4번, 5번 이거 따지다 보면 이거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다른 거 다 맞아요. 다른 거 맞고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항상 적어드렸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안전점검 있고 정밀안전진단 있고 긴급안전점검 있고 여기서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다. 그리고 이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건 정밀안전점검 얘기가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얘기란 말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쉬우면 되게 쉽게 풀었는데 이 기본 모르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맞았을 겁니다. 만약 24번 그냥 그 문제 그냥 그대로 그냥 보이죠. 답이 딱 보이죠. 이 집합을 보면 제가 항상 강조했죠. 한 문제 나오는데 8, 90%는 우리가 공부한 데서 나옵니다. 다 맞습니다. 8, 90%는 한 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옵니다. 나왔죠. 관리단 나왔죠. 관리단 과인이 제일 많이 나와요. 틀린 거 답이 딱 보이네.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여야 된다? 아니죠. 맨날 얘기했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똑똑하면 된다고. 답은 3번이죠. 인계는 이념부에서 계약정한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잖아요. 답은 3번이고 너무너무 쉽게 나왔죠. 나머지 2번 보니까 10인이 날 때 관리인 둬야 되죠. 또 4번, 5번, 특별 5번 같은 건 맨날 얘기했어요. 부정에 있을 때는 꼭 집회 결의에 필요 없이 개인이, 구분소유자 개인이 법원에다가 해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1번도 어떻게 했냐? 1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구분소유자가 있으면 여기 A가 나머지 친구들이 물이 안 좋아. 난 여기 안 들어갈래 하면 안 되고 모두 다 관리단 구성원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원으로 해야 된다. 빠지면 안 된다. 24번 답은 3번이고 이건 100% 다 맞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앞에 객관식 문제는 한 60점 정도 수준 정도면 준수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관식 문제가 비교적 더 쉽게 나왔어요. 주관식이 더 쉽게 나왔어요. 주관식이. 자, 주관식 보겠습니다. 49번부터 시작합니다. 49번부터. 1번입니다. 49번.
이건 공구죠, 공구. 모의고사나 또는 문제집도 있지만은 좀 문제 내면서 조금 미안해서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나와버렸네요. 조금 이렇게 미안했는데도 내면서 좀 미안해서 너무 쉬워서 근데 그대로 또 나왔어요. 공구 나왔습니다. 공구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서 몇 번 했을 겁니다. 공구. 그리고 이건 다 아는 거죠. 별도로 이렇게 착수하고 사용사 만든 공구. 이건 다 맞았겠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정의적 지정 기준.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냐면 제가 분양가 상한제를 몇 번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통령령을 갖다가 몇 번, 두 번, 세 번 찍어도 안 나오더라. 근데 올해 또 찍습니다. 그랬잖아요. 또 찍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그래서 이건 특별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제보다 이건 특별히 강조해서 맨날 강조해서 모의고사도 내고 주관식도 내고 그랬습니다. 주관식 문제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도 내고 또 쪽지기 특강할 때 이론할 때도 해드리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인데 거기 니은에 보니 2번 보니까 직전으로부터 수급해서 몇 개월간 3개월간 그 다음에 몇 퍼센트 20%. 그래서 앞에는 3 뒤에는 20. 조금은 제 말씀에 조금은 제 강의에 신경 썼더라면 다 맞았을 거예요. 이거는. 강조했던 것이니까 올해 제가 찍습니다. 또 찍습니다. 3하고 20. 문제도 많이 냈고 이거는 51번. 앞에 거는 예상 문제로서 내가 주관식 같이 다 냈어요. 앞에 거요. 앞에 겁니다. 주택자 발기인이 저 모집 신고 수린된 날부터 설립인가 못 받을 때 종결을 결정한다. 몇 년 된 날까지? 2년입니다. 2년이 되겠습니다. 2년. 3년은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 못 받을 때. 3년은 사업계획 승인 못 받을 때고, 근데 해산 여부고, 요거는 2년이고 종결 여부입니다. 조합 승인가 못 받을 때 2년이고, 요거는 예상 문제로서 많이 냈습니다. 기간식 주관식 많이 냈고, 근데 두 번째 건 좀 어려워요. 요거는 제가 좀 어렵게 냈네요. 요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회할 때 가입 신청서 얼마 이상의 찬성을 의한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총회하는 거 3분의 2. 그리고 가입 신청서에 얼마 이상이 직접 써야 된다. 이 경우는 100분의 20. 좀 어렵죠. 100분의 10짜리가 있고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20이 되겠는데, 그래도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동그라미 거기 괄호 하나나 두 개는 맞았겠죠. 세 개는 다 못 봤더라도. 그래서 하나 맞으면 0.5, 두 개 맞으면 1.5. 세 개 다 맞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2.5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 2는 대부분 다 적었을 거예요. 100분의 10이냐, 100분의 20이냐, 이거 조금 헷갈려서 10점은 사람 틀리겠지만 20점은 맞고. 어쨌든 그래도 요즘은 무조건 빵점 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점수 주니까. 하나 받으면 0.5, 두 개 맞으면 1.5, 세 개 맞으면 2.5 주니까. 뭐 1.5 정도는 맞았겠네요, 보니까. 52번. 와, 무한하네. 그죠? 요거 제가 모의고사도 냈었어요. 또 문제집도 있는데, 내면서도 좀 무한했는데, 무한한 게 나왔어요. 너무너무 쉬워서 무한한 게 나왔어요. 이거. 5천, 3천. 1000이 있으니까 위에 5, 밑에 3.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네요. 저도 1000자 안 썼잖아요. 그냥 5, 3 이렇게 정도 나왔잖아요. 특별히, 랜드프로는 동의모사를 6번 봤어요. 분명히 이 문제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6번 봤기 때문에, 이 문제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문제집도 있지만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 다 맞았을 것이고. 53번. 요거는 제가 장담 못해요. 이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저는 이 회계에 좀 약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재무제표가 있고 이건 기본선이 있어요. 기본선이 있는데 좀 어렵다 느껴져요. 이건 제가 이건 찍을 수도 없고 좀 주변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잖아요. 이제는 정확히 쓴다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답만 적어드린다면 어떻게 되냐? 니은은 운영 성과표. 디귿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쓴 분도 계세요, 보니까. 근데 그 뒤 거, 바로 밑에 거. 운영성과표. 요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떡하네. 53문제는 좀 어려워요. 용어가 이게 까다로운 용어고, 회계 용어인데, 글쎄요. 여러분들 회계에 합격했으니까, 어쩐지 몰라도,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성공이고 두 개 다 맞으면 대단한 것이고 두 개 다 맞았으면 80점을 바라보죠. 둘 중에 하나만 맞았어도 한 65, 70점 정도는 바라본다면 돼요. 70점 정도 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53번이 주관식에서 좀 제일 어렵고 53번이 주관식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 54번. 국가는 공동택의 보수 계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어디에서 증여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뒤에 뒤통수 때리는 것이죠. 공동택 관리법 제일 뒤에서 보충해서 낸 거예요. 과연 뭘 좋을까 여기다가. 돈은 돈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주택도시기금이죠. 주택도시기금, 융자, 국민주택 같은 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막판에 에이 하고 그냥 제일 많이 쓰던 거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분야는 아닌데 주택도시기금 요거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리걸 법적인 마인드가 돼 있으면 많이 들여다본 것이 아무래도 융자인데 결국에는 사채 융자 그건 아닐 것이고 분명히요.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도 아닐 것이고 주택도시기금이 되겠습니다. 맞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맞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깐깐한 편입니다. 좀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55번 이거는 기출문제도 있고 말이죠. 제가 예상문제도 되게 많이 냈고 예상문제 관련된 예상문제를 3문제 이상 봤을 거야 아마. 6번 동의모사 냈으니까 3번은 냈을 것이고 또 주관식 문제도 냈을 것이고 33 얘기할 것도 없죠. 33 이건 예상문제 1순위 33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 맞을 것이고 56번 요거요 민간임대에서 개정된 거 여러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나왔어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가 8년에서 몇 년 변했다고? 10년 10 요거 냈어요. 8월 18일자 개정된 거 나왔네요. 요것도 제가 모의고사 주관식 다 냈죠. 주관식 장기 일반 민간임대 10 요거 냈었죠. 주관식 문제 있을 거예요. 냈었습니다. 모의고사 보세요. 그대로 돼 있어요. 저는 두 개로 가르쳤어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 쓰고 10자 쓰고 이렇게 두 개. 여기는 하나만 했어요. 되게 쉽게 나왔네요. 10, 50번, 10번, 10년 다 맞을 것인데 특별히 아파트는 제한되어 있죠. 아파트는 제한다. 다 맞을 것이고 이건 너무나 쉽고 10. 57번. 이건 전에 3년 전쯤, 2, 3년 전쯤에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요번에 2, 3년 전쯤에 나온 게 또 나온 거 있어요. 발코니, 이거 발코니.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그랬어요. 발코니 강의할 때 이건 이미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발코니 또 나왔네. 너무 쉽다. 발코니. 다 맞을 것이고. 58번. 요거는 제가 심화 강의할 때 그림 그려서 해드렸어요. 이렇게. 요거 아파트하고 연립은 이걸 전체를 뭘 해야 된다? 필로티로 해야만이 층수 안 쳐준다 그랬어요. 전체를 필로티. 그리고 이제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조금만 필로티해도 층수 안 쳐준다 그랬어요. 여기 필로티 적고 또 하나는 뭐냐? 다 알죠? 연립 얼마입니까? 660이잖아요. 660 초과. 이하는 다세대고 연립은 660 초과고 660. 그래서 필로티 660. 거의 다 맞았겠죠. 90% 맞았을 거예요. 100% 맞았을 거예요, 아마. 59번. 요거는 말이죠. 강조했던 거예요, 제가. 즉, 리모델링 할 때, 인센티브 준다고. 나중에 리모델링 쉽게끔 건물 질 때 인센티브 주는데, 뭐를 주냐면은, 거기, 죄송합니다. 거기 용적률하고 또 뭐를 주냐면 높이 제한을 준다. 높이 제한을 주는데, 특별히 100분의 몇 범위에서 100분의 120 적어야 되겠습니다. 100분의 120 적고, 이제 기억이 문제예요. 니은은 120 적었을 거야, 아마. 기억이 뭐냐면 공동택이에요. 공동택을 리모델하기 편하게 지으면은 인센티브 주는데, 56조, 용적률, 60조, 61조, 높이 제한을 갖다가 완화시키는데, 100분의 120까지. 100분의 120까지. 그래서 공동택, 그 다음에 120이 되겠습니다. 공동택은 좀 의외로 좀 못 쓸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공동택 쓰기가 좀 뭐하거든요. 그러나 120은 썼을 거예요. 조금 신경 쓴 분들은 120 썼을 겁니다. 120. 요건 맨날 이겼으니까. 반점 맞았겠네? 그러면 1점 맞았겠네. 그죠? 두 개 다 맞으면 2.5고, 또 잘한 사람은 또 공동택 썼을 것이고, 공동택 썼을 거고, 다만, 이거 59분을 다 썼다 그러면 8점 이상 바라보겠네요.
그리고 100분에 120이 할 때 120만 썼더라도 70점 이상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60번. 지분형택. 지분형택은 1, 2년 전에 그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지분형택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 우리 심화강의 할 때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고 또 10년 범위라고 그랬어요. 60제곱미터 이하 10년 범위 요거 60 나왔네요. 60 나왔. 저 공부를 좀 세세한 사람은 분명히 풀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뒤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데 그래도 공부를 좀 세세히 한 분들은 60까지도 적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 못 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푼 사람, 못 푼 사람 좀 갈라지겠네요. 근데 글쎄 비율로 딸 때는 못 푼 사람이면 60%, 푼 사람이면 한 40% 정도 이 정도 보면 되겠는데 예. 어쨌든 60번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도전법에서 제일 뒤에서 나왔으니까 70점은 제일 뒤에서 나온 거예요. 61번. 이건 뭐 맨날 노래 불러도 10번 이상, 20번 이상 들은 거 나왔네요. 다행히. 이건 모의고사도 냈어요. 얘가. 모의고사도 냈습니다. 이거 모의고사 내고 또 주관식으로도 내고 다 냈어요. 이거 뭡니까? 2년 전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2년 된 다음날도 한 게 있죠.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거. 그래서 기억은 니은은 재정비 촉진계획. 뭐 95%가 맞았겠죠. 거의 다 맞았겠죠. 62번. 소방시설법상 피난증. 요것도 말이죠. 한 3, 4년 전쯤에 이게 주관식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피난증. 그래서 용어 정의할 때, 쉽게 나올 때 용어 정의 나오는데 앞에 피난증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관층인데 이거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피난증. 근데 또 나왔어요. 피난증. 쉬우면 쉽고 어려워요. 이것이. 앞에 용어 정의에서 나오는데 용어 정의 치고는 쉽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소방시설법에서, 화재법에서 피난증. 그래서 약간 수월한 표현이었다. 피난증. 63번. 이건 맨날 외우라고 그랬죠. 자기 집 전화번호 몰라도 이건 꼭 아시라고 했어요. 왜냐? 실무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객관식, 주관식 다 냈거든요. 이건요. 그죠? 많이 냈죠? 수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걸. 저합, 고합, 특고합. 요거. 주관식 나왔네요. 주관식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직류는 얼마고? 750V 이하. 교류는 2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 맞았겠죠? 마지막 64번. 용어정의. 제가 얘기했죠. 시트법상 앞에 용어정의 꼭 해놓으시라고. 용어정의는 잘 나온다고. 근데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둘 다 우리가 모의사 냈던 거네 보니까 다 냈던 것이네. 둘 다 제가 냈던 겁니다. 주관식 문제로 모의사. 여러분 6번 모의사 봤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들어있을 겁니다. 앞에는 뭐냐면은 긴급안전점검, 뒤에는 내진 성능평가. 앞에는 긴급안전점검, 뒤에는 내진 성능평가. 다 나올 만한 것들이고 유력한 문제고 공부가 돼 있던 문제죠. 그러면 이건 두 개 다 맞을 수 있을 것이고 혹시 밑에 긴급안전점은 다 썼을 것이고 요거 긴급안전점은 다 썼을 것이고 혹시 니은에 내진 성능평가가 생각 안 나서 틀릴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1점 맞았고 둘 다 썼으면 2.5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3회 주택관리관계법규 해설관을 끝내겠는데 의외로 객관식 앞부분 주택법이 좀 까다로운 게 있었지만은 뒤에서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비교적 수월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는 3, 4문제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점수를 많이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았을 걸로 보고 잘하신 분은 70점, 75점까지도 혹은 80점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요. 아주 잘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